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2월 25일 미국 금요일 정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상승폭이 작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나스닥은 목요일 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게 올란 것도 있지만은 시장 흐름이 이제 바뀔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금값도 내리고 유가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좀 정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할까요?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또 뭐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테이퍼링 한다 하고 그다음 보유자산 매각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 배경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협상 생각이 있다는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의 흐름도 좀 바뀐 거 아니냐. 나스닥 지수 상승은 뭐 전날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 상승폭이 작은 것도 있지만은 종목별로 보더라도 좀 시사점이 커요. 어,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높다는 거죠. 반도체 주식은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그 반등폭이 나스닥 지수 상승폭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목요일도 뭐 테슬라 정도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로 보면 10% 정도 올랐단 말이죠.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금요일도 엔비디아는 시장 상승률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스닥 지수가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나스닥 지수에 투자는 ETF 상품도 있고 하니까 특히 뭐 나스닥 100에 기초해가지고 레버리지 3배를 이야기하는 흔히들 TQQQ라는 상품보다 뭐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관심이 클 거예요. 나스닥 지수는. 근데 그쪽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대화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반도체 주식은 어제도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AM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약 4%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우존스 지수 평균보다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그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은 또 나스닥 평균보다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러시아 협상 의지를 계기로 그다음 그게 이제 중요할 거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나스닥 100 종목이 그 앞으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느냐 하면요. 우선은 지난해 나스닥이 뭐 12월 30일자 대비로 하면 그러니까 2020년이죠. 한 30% 올랐는데 근데 TQQQ는 뭐 그럼 90% 올란 거잖아요. 3배수니까 뭐 30% 올란 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2021년 3월 대비로 하면 100%가 훨씬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됐는데 나스닥 종목 다수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수반되기는 하지만은 그 실적 대비로는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 종목에 많거든요. 또 넷플릭스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그 보합 정도에 그쳤거든요. 바로 이런 기업들이 많은 게 나스닥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원래는 또 실적이 수반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면 원래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이 나스닥에 많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바닥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펀드에서 그 가격이 하락한 메타를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했죠. 근데 거기서 또 뭐 한 20, 30%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바닥을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기업은 올해와 내년에는 그 지수보다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매도 세력이 또 공매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희생되잖아요. 그런 종목이 나스닥에 많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 다음에 또 지수 내지는 ETF 상품의 하락이죠. ETF 상품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잖아요. 오르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지만은 그 인버스 펀드 ETF 상품 그 레버리지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는 그 나스닥 지수 상승을 제한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020년 3월 대비 나스닥 지수는 100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내지 2년 만에 올라간 것 치고는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라도 수반되면 괜찮는데 나스닥 종목 다수는 그렇지 않은 상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나스닥 지수보다는 종목이고 또 굳이 지수 관련 상품을 택한다면 반도체 ETF 상품을 구하라. 그게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과거 팽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그 첫 글자가 지금 메타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뭐 의심받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고 넷플릭스도 그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하락률 가장 높은 ETF 상품도 팽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팽 5개입니까? 중에 2개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팽 관련 ETF 상품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하튼 나스닥은 지수는 매력적이지 않다. 조금 더 오르면 또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실적이 이제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지수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차라리 니케이 225입니까? 그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종목에 투자한다면 그 나스닥 종목에 투자해도 돼요. 그 다음에 종목도 뭐 원래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뭐 엔데믹이라 합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뭐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항공주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종목도 지난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뭐 실적 회복돼도 종업원들한테 보상 좀 해주고 나면 주주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죠. 구독자분들 그 클릭수로 보니까 현황, 그러니까 시황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고 정권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피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황 중심으로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가 결정 원리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주가 결정 원리가 이제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하면 뭐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럼 기본이 뭐냐라고 하면 영업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실적은 어떻게 개선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공부하자는 거죠. 그게 마치 뭐 2차 전지처럼 자꾸 아름다운 말만 갖다 붙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타나 그 메타버스 그죠? 아름다운 말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럴듯하게 가상세계를 얘기하면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업 실적하고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부 방법이 시황 중심으로 접근하면 성공 못해요. 좀 재미없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주가 결정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성과도 나중에 놓치고 성과 놓치면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중시하다 보면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